2015년 새해 벽두부터 많은 이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담뱃값 인상입니다. 모든 흡연자들은 담뱃값 인상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런 담배 논란이 현재 대한민국에만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놈의 담배, 피울 것인가 끊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3년 1677년 12월 4일의 기록을 보면 무인 서치가 담배 1태 즉 말 한 마리에 실을 양만큼을 이조판서 민점의 사위에게 뇌물로 바쳤고 그 결과 벼슬을 얻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숙종 시절 이미 담배는 기호품으로서의 위치를 단단히 다지고 있었으며 둘째, 뇌물로 사용할 만큼 고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대체로 임진왜란 직후인 1608년부터 1616년 사이에 일본에서 전래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인조실록에 1616년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광해군 6년 즉 1614년에 발간된 지봉유설에 끼견 방법이 나온 걸 보면 그 이전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담배 가격에 대한 기록도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데 인조 시절인 1624년에는 담배 한 근 가격이 은 한 냥이나 될 정도로 비쌌다고 하고 1642년에는 의주의 고가청에서 담배 300근을 고리대금 원금으로 활용해 관청의 경비로 조달했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조선시대에는 담배가 너무 비싸서 권력층이나 즐기는 기호품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에 담배는 조선팔도의 연기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1666년 9월 13년간 억류생활에서 탈출한 하멜은 네덜란드로 돌아가 조선에서의 생활을 한 권의 책으로 풀어냅니다. 바로 하멜 표류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조선은 말 그대로 골초 국가였습니다. 하멜 표류기를 좀 더 살펴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화란 즉 네덜란드는 몰라도 담배를 전래해준 남방국 즉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나라로 생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에 담배를 전래한 나라가 포르투갈이고 조선이 그걸 넘겨받았기에 남방국 즉 포르투갈은 조선에 더없이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의 담배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맛난 담배를 조선 사람들만 애용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는지 조선은 청나라에 담배를 전파합니다. 청나라 황제는 담배 피우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병자호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터지고 여진족은 조선인 포로 20만 명을 끌고 갑니다. 조선은 이 포로들을 데려오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이때 여진족 군인과 관료들이 조선인이 들고 온 담배 맛에 푹 빠지게 됩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조선은 담배와 포로를 맞교환합니다. 이렇게 담배 맛에 빠진 여진족은 조선에서 담배를 수입하기에 이릅니다. 문제는 그 대금이었는데 담배 때문에 너무 많은 은화가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태종은 담배 피우는 것을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청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몽골에도 담배를 팔았습니다. 병자호란 직후 조선 팔도의 소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집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구제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농구가 쓰러지자 몽골의 소를 사오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이때 소의 대금으로 사용한 것이 담배였습니다. 이미 몽골 사람들도 담배에 맛이 들린 상황이었기에 조선은 담배와 소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이 담배를 사랑했던 애연민족이었지만 담배의 폐해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피운 자가 유해무익한 것을 알고 끊으려고 하여도 끝내 끊지 못하니 세상에서 요망한 풀이라고 일컬었다란 대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담배가 전래된 지 불과 20년도 채 안 된 시기에 그 유해성을 안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학자들 사이에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논쟁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담배는 개인의 건강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건강을 뒤흔들 정도로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더 큰 사회적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광해군 시절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나 80칸 건물이 모두 전소됐다는 기록이 있고, 숙종 때는 왕릉을 관리하는 관리가 담뱃불 실화를 일으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건강 문제도 언급하기는 했으나 가장 문제는 경제 문제였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담배는 특용작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을 땅이 점차 담배 농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숙종 시절에는 애교 수준이었으나 영조를 거쳐 정조대에 이르면 담배 재배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관리들의 상소 또한 끊이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정조도 이에 동의하고 담배 재배를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냥 신용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조는 조선시대의 왕 중에서 최고의 골초였습니다. 심지어 흡연을 장려해야 한다며 신하들에게 담배 정책안 제출을 지시한 책문을 낼 정도였습니다. 겉으로는 쌀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담배 농사를 짓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았으나 이를 정책으로 밀고 갈 시점이 되면 흐지부지 일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이랬다면 정조의 최측근 정약용은 어땠을까요? 그 왕의 그 신하라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농서를 하나 만들어 올리는데 그는 거기서 농업의 침체가 담배 농사 때문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했으나 단서를 붙입니다. 평지의 좋은 땅은 담배 농사 짓는데 반대지만 산지에 심으면 백성들에게 기호품을 제공하고 소득 증대에 이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담배의 효용성도 주장했는데 가래를 가라앉히고 채기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정약용도 소문난 골초였습니다. 오죽하면 담배라는 시를 지어 귀양살이하는 사람들에게는 술과 차보다 더 좋은 것이 담배라며 극찬을 했을까요? 조선 후기에 흡연은 관료나 선비들 사이에서 격론이 오갈 정도로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책벌레이자 실학자였던 이등문은 세상에 담배만큼 나쁜 것이 없는데 자식에게 담배를 가르치는 부모는 무식하고 부모가 피우지 말라는데 피우는 자식은 불추한 후레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송시열이나 김육 또한 흡연에 반대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아예 글로 남겨 결론을 내린 이가 있으니 바로 실학자 이익이었습니다. 그에 줘서 성호사설을 보면 흡연의 장단점을 각각 5가지와 10가지로 정리해 담배를 피워야 할지 끊어야 할지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장점은 담배는 가래가 목구멍에 붙어서 나오지 않을 때 유익하며 비위가 거슬려 구역질이 날 때,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될 때 유익하며 가슴이 답답할 때, 체해서 신물이 올라올 때, 한겨울에 추위를 막는 데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흡연의 단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이 더 심합니다. 안으로는 정신을 해치고 밖으로는 귀와 눈을 해칩니다. 담배 연기는 머리카락을 희게 하고 얼굴을 창백하게 하며 이가 빠지며 살이 깎이고 사람을 노쇠하게 합니다. 내가 이 담배에 대해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더 심하다고 하는 것은 냄새가 독해 재개하면서 신령과 통할 수 없는 것이 첫째이고 재물을 축내는 것이 둘째이며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 걱정인데 요즘 사람들은 상하노소를 막론하고 1년 내내 하루 종일 담배 구하기에 급급하여 잠시도 쉬지 못하는 것이 셋째입니다. 이렇듯 담배 논란은 갑론을박 이어졌지만 조선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담배의 생산과 흡연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담배 사랑은 이렇듯 애절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예나 지금이나 담배에 대한 논란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참고 도서는 조선의 민낯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